이마트랑 롯데의 유통업에서의 위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통업 순위를 빅데이터로 시각화한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롯데그룹 내에서 양대 산맥이 유통과 화학입니다. 근데 그중에 한 축인 유통이 밀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그나마 이마트는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쿠팡과 경합 중인 상황이지만 롯데는 사실상 각 축전에서는 밀려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벌 순위에서도 롯데그룹이 처음으로 탑5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 현재 롯데그룹의 암울한 상황이고, 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롯데그룹은 다시 예전과 같은 굴지의 재벌의 모습으로 건재하게 돌아올 수가 있을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죄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탑티어에서 쓸쓸히 퇴장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30조 육박, 비상 경영에 나선 롯데그룹. 요약을 하면 롯데 지주, 호텔 롯데, 그리고 롯데 케미칼 등의 부진이 한꺼번에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이 19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불어난 것이며 부채가 30조 원에 육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한 결정이 좌충수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결국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강등이 될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룹 내부적으로 이제 알짜 계열사들을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얼마나 성공할지가 관건이고, 다만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롯데가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은 일단 타이밍이 너무나도 안 맞았고, 또한 너무나도 공격적인 무모한 결정이었다. 일진 머트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 한국 미니스톱을 3,134억 원에 인수, 한샘을 2,995억 원에 인수, 그리고 중고나라를 3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등 총 7개의 회사를 인수하였고요. 롯데그룹에 편입이 된 뒤부터 실적이 추락을 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뭐 경영도 문제가 있겠지만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가장 덩어리가 큰 일진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에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소재 기업이죠. 배터리 업황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악재에 빠져버렸고, 나머지 인수한 회사들은 내수용 사업이기 때문에 역대급 내수 부진의 여파를 정통으로 받아버렸고요. 롯데가 인수를 해서 부진했다기보다 인수 타이밍이 너무나도 최악이었다는 것이고요. 타이밍도 최악인데 공격적으로 M&A에 베팅을 하는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외에도 외부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경영 쪽에서의 자충수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 겹쳐진 것은 결정권자의 책임이 맞고, 특히 권력이 중앙에 몰려 있는 재벌 경영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너 리스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나란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다. 이 조정은 6개월 뒤에 반영될 듯하고요. 이런 이유들로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롯데그룹도 이마트처럼 구조조정에 돌입을 한 계열사들이 많아졌고, 칼바람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들리고 있는 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유통 화학 계열사 줄줄이 실적 악화, 쇄신 칼 빼드나 점점점. 이미 롯데온과 면세점과 롯데마트는 이미 상반기에 희망퇴직을 단행했고요. 롯데호텔 앤 리조트도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롯데케미칼도 역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비상경영을 선언하였고, 비용 감축에 돌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외 출장 예산 20% 감축, 출장 시 임원의 항공권 등급도 내렸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C 레벨들이 대거 갈릴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룹 내 분위기는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적 악화를 넘어서 그룹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고로 리더십의 물갈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 인사 때도 대표이사 8명이 물러났었고 14명이 교체된 바가 있는데, 현재 롯데그룹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대표들이, 그러니까 임원들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계열사 대표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이영구 롯데웰푸드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슈퍼 대표,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내년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임 여부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임원 인사에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겁니다. 비상경영 일환, 롯데지주, 롯데화학 계열사 임원 급여 일부 자진 반납. 현재 롯데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월급도 깎여 나간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비상경영이라고 하는데 총수는 100억대 보수를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비상경영 상태에서 칼바람이 불고 임원들 연봉도 깎이고 회사 그룹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신동빈 기업 총수는 오히려 보수가 증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신동빈 회장의 보수는 무려 117억 원이라고 하며, 참고로 유통업 오너 중에 최다라고 합니다. 여러 계열사들에서 보수를 수령하였는데 그 계열사들은 모두 다 구조 조정 중이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과연 롯데그룹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월급쟁이 임원들의 오판 때문일까? 아니면 모든 의사결정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오판이 더 클까? 당연히 저는 신동빈 회장님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 임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회장님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구조는 한국 기업이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세 세습의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손자이자 신동빈 재벌 2세 회장의 장남인 롯데그룹의 재벌 3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 전무입니다. 타이틀이 너무나도 길죠. 참고로 키 190cm에 외모적으로 신격호 회장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후계자고요. 현재 롯데그룹이 비상경영 속에서 구조조정이 한창이기 때문에 신유열 전무의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3세 경영이냐 혁신이냐, 비상체제 돌입한 롯데 신유열 주목. 위에서 언급한 계열사 사장들의 전격 교체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롯데 3세인 신유열 전무의 승진 여부가 관심이고요. 지난 6월에 이미 롯데홀딩스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된 것을 기점으로 롯데그룹의 승계 작업은 공식화가 된 것이나 다름없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광윤사에서 롯데홀딩스에서 호텔 롯데에서 롯데지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신유열 전무가 그룹의 최상단인 롯데홀딩스의 이사진으로 합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신유열 전무의 임무는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고 합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참고로 신유열 전무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일본 국적자이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일본에서 다녔고 대학원만 미국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을 다닌 바가 있다. 당연히 한국 국적이 아니고 그런 신유열 전무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면에 나선다라는 행보가 너무나도 무리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의 혁신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마디로 기업 지배 구조랑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중론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인사권을 전부 다 총수가 행사하는 그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고, 오너 일가들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닌 인사권자 니즈에 맞춘 고질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 경영인의 물갈이 자체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롯데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없고 롯데그룹이 고수하는 가업 승계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이 작금의 위기를 만나기까지 가장 치명적인 판단 미스 3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판단 미스는 롯데 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결정입니다.
22년간 대단한 실적을 올리면서 인천공항점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 배경에는 높은 임차료가 있었고요. 인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과 4활주로를 신설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고 높은 임대료 지출 대신에 선택한 것이 바로 시내 면세점으로의 집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심각한 자충수가 돼버린 건데 여행객의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시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은 중국 단체 패키지랑 보따리상들이었는데 코로나 전후로 시내 면세점 주 고객들인 단체 관광객들이랑 보따리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단체 패키지보다는 개별 여행이 더 늘어났고요. 여기서 정작 수혜를 본 것은 시내 면세점이 아니라 올리브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매출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 건데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가 광윤사이고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했던 친형인 신동주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서 광윤사의 지분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이었는데 상장을 시키려면 비중이 가장 큰 면세점의 성장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번 인천공항에서 나오겠다라는 결정이 결과적으로 호텔 롯데의 상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장 계획이 꼬여버렸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업인 롯데온이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인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롯데온을 만들 때만 해도 이 당시에만 해도 롯데그룹이 유통해서 입지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을 받았었으나 모든 롯데쇼핑 계열사를 하나의 앱 속으로 넣는 이 결정은 완전히 실패를 하였습니다. 롯데온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자 따로 서비스를 할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롯데쇼핑의 시총이 1조 7천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롯데백화점 32개, 롯데아울렛 22개, 롯데홈쇼핑 6개, 롯데마트 111개, 롯데슈퍼 356개가 포함이 된 시총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쿠팡의 시총이 50조가 넘기 때문에 대략 30분의 1 규모라는 거죠. 이제 대등하게 싸우기에는 체급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롯데그룹의 세 번째 실패한 결정은 롯데그룹의 살림꾼이었던 롯데케미칼의 무리한 확장인데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기초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사업이고요. 돈을 한참 잘 벌고 있을 때 설비를 증축하는 결정을 한 건데 너무나도 과도했다는 것이고 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타이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4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금을 쓴 뒤로 기초 소재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었고 롯데케미칼이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롯데그룹의 악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적자폭을 보면 엄청난데 2022년과 2023년에만 1조 1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계속 적자의 기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의 5조 원 수준의 추가 증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2차 전지 동박 사업을 하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입니다. 인수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고요. 인수한 뒤에 전기차 캐즘이 도래하여 업황 부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숫자가 성장을 하긴커녕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적자 전환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업황이 돌려져서 롯데그룹의 구세주가 되어줄지 아니면 끝없는 추락의 기폭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롯데그룹의 행보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